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퇴 배경으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내부 권력 다툼에서 밀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4월 윤석열의 방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교적 결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측에서 국빈 만찬 행사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를 불러서 공연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에서 무려 5차례나 무응답해서 행사 자체가 무산될 뻔했다는 겁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보면 올해 2월경 질 바이든 여사의 아이디어를 미국 정부가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걸 한국 대사관은 김성한의 국가안보실에 전했는데 5차례나 응답하지 않아 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이 외교관 출신 비서관이 둘씩이나 미국과의 정상 일정을 조율하다가 놓쳤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비서관 2명이 사퇴하고 오늘 김성한까지 끝내 옷을 벗은 겁니다. 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상대로 이런 외교적 결례가 벌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밥 먹듯이 해왔던 외교부 관료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외교 실무자들이 놓친 게 아니라 윗선에서 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은 질 바이든 여사가 제안한 문화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을 검토하고 호응할 카운터 파트는 바로 김건희죠. 쉽게 말해 김건희가 결정해주지 않아서 이 분란이 일어났는데 M1 부하들이 책임지고 물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라, 이렇게 따끔하게 조언한 질 바이든 여사가 김건희를 향해서 우리 만찬장에 너희 블랙핑크와 우리 레이디 가가를 부르자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김건희가 호응을 해줘야 질 바이든 여사 측도 레이디 가가를 섭외하고 진행시킬 수가 있는데 김건희가 5번이나 익십하고 응답을 안 했던 겁니다. 김건희는 질 바이든 여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응답하려고 준비하다가 지연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핑크 또는 레이디 가가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역술인에게 물어봤는데 레이디 가가가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어, 너에게 묻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김건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도 기사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김건희 책임이야 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질 바이든 여사의 제안이다, 이것을 강조한 대목은 카운터파트인 김건희를 겨냥해서 쓴 겁니다. 자신을 겨냥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차단하고자 오늘 급하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까지 마저 날려버렸다. 자, 그리고 이 사진 보셨습니까? 3월 27일에 있었던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장 사진인데요. 윤석열 초점이 날아가서 흐릿하게 나오고 대신 김건희가 뒤에서 또렷하게 나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으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동석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떡하니 나오고 참석 인사들과 김건희가 웃으며 말하는 사진이 중심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윤석열을 날려서 김건희를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이야, 이 사진은 정말 날 위주로 찍어 라는 별도의 사전 지시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는 사진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야. 그런데 이 와중에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죠? 오늘 민주당의 쌍특검, 50억 클럽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걸 묶어서 쌍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발목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힘 주호영과 회동 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도록 확정지은 것은 정의당이 이끌어낸 결과다, 이렇게 자화자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쌍특검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려고 했는데 그건 최장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늦게 처리하는 방법이야. 국힘당과 함께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야.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냈어. 결국 윤석열이 일본을 믿듯이
정의당은 국힘당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안이 덮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너무 의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정의당은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원론적, 형식적, 정치적 레토릭에 또다시 말려 들어가고 국힘당의 시간 끌기 작전, 지연 전략에 결국 협조해주는 꼴이 된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힘당과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통수를 맞아왔죠. 그런데 또 손을 잡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총선 전략으로 봐야죠. 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8개월 뒤 특검이 시작됩니다. 지금 태우면 12월, 올해 12월에 특검이 진행되는 거예요. 보통 특검이 한두 달 정도 하니까 내년 초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특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쌍특검이 총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칠 수 있는 이 스케줄에서 국힘도 정의당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민주당에게 득될 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겉으로는 원칙적으로 떠들면서 저러고 있지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갈 표를 막겠다는데 국힘당과 정의당이 오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의 없는 정의당이라고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고 명기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어제 우리 외교부는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해서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 대사 대리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볼 때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다 반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초치를 했는데 초치를 당한 겁니다. 혼내려고 불렀는데 되려 혼이 났어. 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굴욕 외교를 계속해왔지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난생 처음 봅니다. 얼마나 한국 정부가 만만했으면 일본 대사 대리 따위가 듣고나 앉아있지 허위사실로 반박을 합니까?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초치된 일본 대사 대리가 우리 외교부 청사를 들어오면서 취재진을 향해서 노려봤다는 겁니다. 저 표정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노려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자, 윤석열은 지금 통 크게 내주었으니 이제 일본이 호응할 차례라며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 것은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이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요구고 그리고 독도는 고유의 일본 땅이라는 개소리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의 땅이라고 고유가 또 붙었어요. 또한 강제징용이라는 말에서 일본은 강제라는 단어를 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돈 벌려고 왔잖아 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일본에게 숙이고 들어가면 더 털리고 더 센 뒤통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임을 오늘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방송에 나와서 짚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있다. 지금 자민당도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때렸더니 그냥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때렸더니 말 잘 듣고 무릎을 꿇었네 라고 인식한다. 일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것이 한번 무릎을 꿇린 상대는 계속 내 발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 외교부의 초치에 저런 표정을 짓고 저렇게 반박한 일본 대사 대리는 야, 너희가 무릎을 꿇었잖아. 그럼 계속 꿇든가.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줘야겠네 라는 생각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일본에 간쓸게 다 내주고 뒤통수 맞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인천 퇴직교사 74명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이 판결을 전복시킨 것은 독재요. 사법권 파괴이자 상권 분립 헌법 정신을 위배한 국가문란이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3자 배상을 하자는 윤석열 발언은 대법원 판결 위배가 아니다. 친일파 한 마리가 헌법재판소에 기어들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일제 식민지화가 되고 있지만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치겠습니다.